영화 같은입니다. 영화는 영화인데 장르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보겠습니다.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위험 운전치상 혐의 추가입니다. 네,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분명히 경찰 조사 엊그제 받았다고 그러지 않아서 얼마 전에 이 경찰 조사를 직접 받고 나온 것도 봤는데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해드렸죠. 밤 11시 가까이 다 돼서 이제 나왔다. 3시간 조사하고 취재 있어 못 나가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한 6시간 가까이 있다가 나왔다라는 얘기까지도 전해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서 검찰도 일사천리로 바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니 분명 경찰서를 받고 조사받기 전에 저 음주운전 했습니다. 시인도 했거든요. 네. 근데 조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네. 김호중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경찰이 믿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계시는 구속 사유라는 것이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받고 있는 혐의가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혐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범죄가 얼만큼 소명되는지를 경찰이 이제 살폈을 텐데 사실 이제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술을 먹은 양에 대해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소 다른 진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만취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 확보해 나가는 중인데 네. 김호중 씨는 한 10잔 정도로 마셨고 당시에 만취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실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영장 청구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아니 김호중 씨가 술 먹었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으면 음주운전 다 인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요 그냥 술을 먹고 운전했다 이거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순히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0.03이 넘었습니다라는 자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수사기관이 뭘 해야 되냐면 당시 운전했을 당시에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넘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으로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 나가려면 당시에 마셨던 술의 양과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서 어떤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를 많이 물어봤겠지만 지금 나온 대답이 사실 경찰이 파악한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영장 청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바로 청구한 이유가 이거 진술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라는 판단을 해서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경찰은 만취로 보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볼까요? 김호중 소폭 등 10잔 마셔 만취 안 됐다. 검찰 구속영장입니다. 네, 일단 소폭, 소주랑 맥주랑 섞은 걸 소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폭 등등 해서 10잔 마셨어요. 물론 이제 주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잔 정도, 소폭 10잔 정도면 이제 만취는 아니다라고 이제 김호중 씨 주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먹어서 나는 만취는 아니었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김호중 씨의 지금 변호인이죠. 조남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예. 아마 추후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현주 변호사께서 이거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이걸 역추산해갖고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인지를 알려면 술의 종류, 양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딱 말씀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남관 변호사가 마신 술의 양, 종류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소폭 등 10잔 정도 마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아닌 것 같은데 만취했던 것 같은데 라는 입장이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송환 의원님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증거가 술을 마신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믿는 구석은 뭐가 있다는 걸까요? 저는 10잔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로 저 말대로 딱 10잔 먹었으면은 진술할 때 한 5-6잔 먹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 운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까지 갔는데 네. 그것을 수량은 좀 줄여야겠고 그래서 그 최대치가 10잔 정도라고 한 부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를 경찰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김호중 씨 사건이 대한민국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이유가 2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호중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좋아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격투기 선수로 하다가 조직 폭력에 몸담아서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일반적인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 그런데 서사가 지금 있었죠. 또 스토리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스토리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돈은 챙기고. 그래서 저는 이 김호중 씨의 사태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연예인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거짓말이 반복되고 내가 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런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인들의 인식 자체가 좀 깨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들이 이걸 보고 좀 뜨거워 생각을 하고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본인이 공인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뭐 소주 등등 해서 뭐 10잔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성대 보호 위에 소주 10잔만 마셔.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삼켰다.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김준욱 대변인님. 성대를 보호하려면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자체가 말이 모순이 있는 거죠. 지금 김호중 씨가 술을 1차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류가 좀 그 주문했던 흔적이 있고 2차에 그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7병에 맥주 3병이 그 주문된 또 내용 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유흥 주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또 폭탄주를 마셨던 그런 흔적. 거기에 무려 3시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고 나고 도주하고 나서 또 캔맥주 4개를 사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있었던 과정들을 다 놓고 보면 저 10잔이라는 게 사실상 믿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술도 사실상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이렇게 마셨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뭐 위드마크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술의 마신 종류와 도수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기간 동안 마셨는지, 시간 동안 마셨는지, 본인의 체중이나 이런 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인간이 이 시간당 알코올을 분해를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으니 이것이 결국 그 역추적해가지고 네. 당시의 알코올 그 농도를 체크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 10잔이라는 건 그 0.03 기준 이하를 맞추기 위한 잔해수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김호중 씨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건 그가 공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 거짓말을 낳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운전 직후에 공황 상태가 왔다 그랬는데 또 나중에 보면은 뭐 저 매니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사건 수습해달라고 전화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거기에 뭐 운전 미숙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도 뭐 영상 지나가는 거 봅니다만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저 말들에 과연 진실이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이것들이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엄단해야 된다.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요 직전 키워드로 해갖고는 정치 얘기할 때는 상당히 좀 극과 극에 서 계셨던 분들이 한 목소리로 요거는 좀 엄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요번 키워드가 영화 같은이죠. 왜 영화 같다고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뭐 소주 10잔을 먹었느니 뭐 몇 잔을 먹었니 뭐 이건 일단 뭐 술을 먹었다는 거고 지금 뭐 사실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소주 10잔이면 안 취해요? 물어보시는데 한 잔만 먹어도 취한 사람도 있고요. 뭐 한 병 먹어도 안 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다 주량 나름이긴 해요. 근데 뭐 일단 내 주량은 뭐 난 잘 마셔야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영화 같다고 얘기한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볼까요?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삼켰다. 지금 이 김호중 씨의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차량, 이 굉장히 고가의 외제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에 그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다. 어디 가서 알고 봤더니 매니저가 제가 제 의지로 요거 뺐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메모리 칩 어디 있습니까? SD 카드 어디 있어요? 라고 경찰이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이거 삼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삼켰느냐 볼까요? 네. 이 관련해서 소속사 본부장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내가 삼켜버렸어요. 먹고 없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메모리 카드 하나 아니라며 3개인데 3개가 다 없어졌다며. 맞습니다. 3개 중에서 사고가 났던 차량의 것은 삼켰다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2개는 원래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게 영화에서 보면 뭘 삼켜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오면은 또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실제 가능한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일단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라는 진술이 사실인지부터 경찰이 파악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김호중 씨 측과 관련된 뭐 소속사의 예약이라든지 너무 거짓말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어디다 숨겨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삼킨 것인지 이것부터 진실 여부를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진짜 메모리 카드를 본부장이 삼킨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네. 신체에 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든지 하면 뭐 위에 남아 있거나 하면 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는 9일 날 삼켰으면 날짜가 좀 지났으면 하수구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신체에 대해서 신체 어느 부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통해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영화에서 진짜 나오는 것처럼 뭐 화장실을 갔다 왔을 때 네. 나오는 그런 정도의 것도 경찰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돌아가서 네. 정말 과연 메모리 카드를 삼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파손을 해서 어디에 숨겨둔 것인지 이 부분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삼켰다고 또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진짜 삼켰는지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그래 오케이 삼킨 건 삼킨 건데 그럼 나머지 2개는 원래 없었다? 이거는 신지호 의원님 네. 원래 없었던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먼저 확인을 하겠죠. 원래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근데 이 보니까 김호중 씨가 저는 뭐 이제 거의 100%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발부될 봐요. 것이다.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아닙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게 저기 결정적인 그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처음에는 그 교통사고의 원인을 공황장애가 있었다. 음주가 아니라 공황장애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뭐 차량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그거 좀 신경 뺏긴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본인 말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저 그 회사 차원 소속사 차원에서 조직 범죄예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직 범죄고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주 운전을 시인을 했는데 네. 그 강남경찰서 조사받고 6시간이나 기자들 앞에 서기 싫다고 안 나오는 저 오만한 태도. 예. 저 오만한 태도. 아니, 그 권력자들도 저렇게는 못 하거든요. 권력자들, 뭐 국회의원이다, 뭐 고위공직자가 뭐 수사받고도 저기 쓰지 않겠다고 6시간이나 귀가 거부하면서 하고 그것도 나오는데 주머니에 손 찌르고 나오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구속을 시켜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한 상태에서 그 수사를 하는 게 이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6시간 동안 기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들렸던 얘기가 아니 이게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툭 치고 가길래 약간 당황했다라는 얘기가 살짝 돌긴 했었습니다. 김지숙 대변인님. 그 보통 이제 지금 오늘 키워드가 영화 같은이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 저 메모리 칩을 삼켰다 그러는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요.
이 블랙박스를 삼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네. 차 밖에 네. 지금 내가 사고를 냈는데 네. 밖에서 막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고 경찰이 어. 와서 문을 두들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일 때 메모리 칩을 빼서 삼킬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부수거나 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 상황은 그 자리에서 김호중 씨가 이탈했잖아요. 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골목길에 들어가서 아주 여유 있게 매니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와서 그 블랙박스를 본부장이 와서 블랙박스를 제거해요. 네. 근데 그때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켰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저기 지금 차량 2대가 네. 더 있잖아요. 근데 저 차량들이 다 고가의 외제 차량들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고가의 외제 차량들은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카드가 원래 없었다? 원래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변명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저희 조남관 변호사를 썼지 않습니까? 조남관 변호사가 검찰총장 직무 대행까지 한 검찰의 넘버 2였어요. 이런 고가의 전관 변호사를 써서 왜 썼을까라는 했는데 저 장면에서 딱 나오는 거죠. 아, 경찰에 들어갈 때 비공개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6시간 동안이나 거부하면서 집에 다 가십시오. 조사 끝났으니까 돌아가셔도 됩니다. 했을 때 나 안 갑니다. 저 앞에 있는 기자들 다 치워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저 정관 변호사의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일반 국민들은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는 사실 초반에 긴박한 상황에서 그걸 삼키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그럼 김호중 씨가 삼켰다는 얘기인가 하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다지 긴박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삼키진 않았을 거다. 뭐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일단 구속영장은 지금 청구가 됐죠. 그러면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구속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 날짜가 나왔죠. 언제냐?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김호중 씨가 내일 좀 바빠요. 오늘 내일 바쁩니다. 왜? 김호중 씨가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공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사실 이렇게 밝혔었어요. 자숙의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3일, 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23일, 24일 공연. 오늘이 23일이죠. 내일 24일입니다. 오늘 내일 공연하고 이제 공연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낮 12시로 잡혔습니다. 일단 24일은 공연을 못 해요. 근데 그럼 오늘은 할 수 있느냐? 장현주 변호사님. 네. 보통 내일이 영장실질심사면 오늘은 변호사랑 같이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일반 의뢰인들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라고 한다면 거의 심리적으로 멘붕 상태가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심사에 가게 된다면 그 재판장에 가서 이제 그 실질심사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대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서에 유치장에 가 있게 되고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집에 갈 수 있지만 영장 발부가 되면 그대로 계속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일반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과 함께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구속영장에 대해서 가서 어떤 변론을 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 같이 이제 궁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1분 1초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공연을 한다라고 한다면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멘탈이 강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리고 그 공연을 보시는 관객들도 저 사람 내일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 오늘은 공연을 한다.
라는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과연 공연에 집중이 될지, 저는 그런 것도 참 의문이 드는데요. 네. 참 대한민국 역사에 또 형사사법 절차에 유례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영장실질심사 전날에도 공연을 하면서 뭔가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의뢰인은 아직까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뢰인 아직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당장 오늘 있을 공연 과연 강행할 것이냐라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근데 같이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봤죠. 경찰 조사 끝나고 나와서 검은 옷차림을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김호중 씨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 옷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보고 보니 이렇게 검은색으로 입고 왔구나. 자숙하는 의미에서 검은색으로 입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더라라는 게 네티즌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모자가 7만 원, 모자는 이제 국내 브랜드입니다. 7만 원이다라는 건데 안경이 400만 원이 넘어요. 네. 안경이 400만 원이 넘고요. 재킷이 1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들어서 모르겠긴 합니다. 신발도 170만 원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사실 사고가 났던 차량 자체도 아주 고가의 외제 SUV 차량, 한 3억 원짜리라고 하죠. 근데 차만 비싼 게 아니었다. 조사받으러 나온 이 온통 검은데 이 검은 옷과 안경테 등등이 이 정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승환 의원님 사실 아니 내가 내 돈으로 사서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잘 입겠다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공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황장애라는 핑계를 대더니 공연은 하겠다. 모두가 다 이 공연 취소되게 되면 위약금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해서 수익금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 저 이제 구성 옷에서 입은 구성을 쫙 보면은 그래도 자켓은 그래도 뭐 그렇게 비싼 거 안 입었네라고 하는데 자켓이 안 비싸요. 130만 원. 아니 일반 연예인들에 비해서 연예인들에 연예인들에 그렇게 할 수 아, 있는데 네, 제가 더 봤을 때 비싼 김호중 씨는 저게 그 워낙 체격이 크니까 사이즈 맞는 거 입다가 그런 것 같고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3억짜리 명품카를 타면서 그리고 또 나머지 2대까지 더 있고 저런 게 모두 사랑해주고 성원해준 팬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의 대표적인 노래가 제가 떠오르는 거는 영화에도 나왔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공연을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러한 자신의 팬들에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것 자체는 저는 그 일반인의 가지고 있는 양심의 수준은 좀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좀 수치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30대 초반의 나이에 저 정도 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아준 그 팬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거는 당분간 자숙이 아니고 정말로 이 재판받고 그 법적 처벌 다 받고 그냥 평생을 무료로 길거리에서 노래하면서 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동안 받은 팬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보답을 하려면 그것도 사실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연이 예정돼 있던 게 오늘 내일 공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6월 1일, 2일 김천에서의 공연도 있는데 23, 24는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그 시점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혹 김호중 씨 본인도 영장 발부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내심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